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은 이 희망퇴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 기사를 보니까 은행이 이 40대부터 딱 40대부터 40세부터 희망퇴직을 받는다는 뉴스를 보게 되어서 조금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좀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은행은 늙어서까지 다니는 직장이다. 뭐 IMF가 와도 살아남을 수 있고 구조조정이 와도 버티고 정년까지 가는 게 당연하다고 믿었던 곳이 아마 은행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시대 때부터 가장 철밥통으로 알려진 게 은행이었죠. 그런데 요즘 이렇게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 조금 이상한 문장이 좀 보입니다. 희망퇴직 40대 대상이 된다라는 문구였습니다. 이 문장을 조금 처음 봤을 땐 대부분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마 40대까지는 아니겠지. 뭐 특수한 케이스겠지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건 진짜 단발성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 같아요. 이제 왜 이게 충격적이냐면 은행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늦게 변할 것 같은 조직이었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흔들리면 대기업도 공기업도 그 아래 수많은 직장들도 같이 흔들립니다. 즉 은행의 변화는 항상 가장 마지막에 오는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은행이 40대에게 선택지를 이렇게 주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는 나이보다 역할과 미래가 더 중요하다라는 시대적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니죠. 성실함의 문제도 아닌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은행이 왜 희망퇴직을 받느냐가 아니라 왜 하필 40대인지 그리고 이 뉴스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 모든 40대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40대가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이고요. 가장 많이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나이입니다. 그건 분명하죠. 그런데 지금 이 나이 때부터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는 건 분명 경기 흐름이 그리고 AI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이 시대의 분위기에 변화의 형태로 조금 받아들여야 하는 신호가 아닐지 모릅니다. 이제는 확실히 이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대기업 이름 하나만 되면 자신을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면 지금은 회사 이름을 빼고 난 내 자신은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무엇이 내 자신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지를 답해야 하는, 그리고 그것을 고민해 봐야 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40대는 이제 안전한 나이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시대가 점점 그렇게 정년퇴직, 희망퇴직, 이런 퇴직의 나이가 점점 50대, 60대에서 50대, 50대에서 40대로 줄어들고 있는 거 보면 참 쓸쓸한 경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40대부터 정년퇴직,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 은행,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람마다 느끼는 건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느낀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 요즘 기사를 보면 은행에 관한 희망퇴직 접수 기사글을 좀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헤드라인만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그중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은 이미 희망퇴직 접수를 시작했다는 건데요. 신한은행이 12월 15일부터 18일간 뭐 희망퇴직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하고요. 만 40세 이상 직원도 대상에 포함되며 퇴직금은 뭐 근속 연령에 따라 월 기본급의 7에서 31개월 분까지 차등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일반 직원도 포함되는 조건으로 과거 희망퇴직 대상의 연령대가 낮아졌다는 점이 조금 이번 희망퇴직의 퇴직의 핵심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농협은행 같은 경우 근속연수 10년 이상, 만 40세부터 56세 전 직급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퇴직금은 40대 직원 기준 약 20에서 28개월치 임금 수준으로 제공되었다고 하고요. 실제 신청도 많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두 은행의 희망퇴직 이 기사만 보더라도 희망퇴직 접수의 나이대가 과거하고 많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50대 이상 베테랑 직원이 좀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40대 초반 아니 딱 40세부터 확대되는 그런 흐름이 뚜렷한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40대까지 은행 같은 보수적인 조직이 확대를 했느냐라는 겁니다. 이건 감정적으로 보면 좀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직 한창 일할 나이인데 왜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많이 접근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식의 접근은 오히려 자신 스스로만 자존감이 낮아지고 답이 안 나오는 구조적인 생각만 반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정년퇴직이든 희망퇴직이든 나이대를 생각하지 말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라는 조직의 특성을 생각해보면요. 조직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숫자와 구조로 움직이죠. 그런 생각으로 바라보면 은행 입장에서는 40대는 가장 애매하면서도 가장 비효율적인 구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40대는 가장 비용 대비 생산성이 애매한 구간이기 때문에 40대가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잘 생각해보면요. 20대, 30대는 좀 저렴하고 40대에 비해 연봉이 그리고 빠릅니다. 그리고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배우는데 부담이 없어요. 50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런 구간을 이기고 넘어선 50대들이겠죠. 살아남은 이런 50대들은 역할이 명확합니다. 관리, 의사결정, 책임 이런 걸 할 수 있죠. 그런데 40대는 그 중간이죠. 연봉은 분명히 높아졌는데 업무는 여전히 실무 중심이다라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계산되는 것 같아요. 이 연봉으로 앞으로 10년, 15년을 더 데리고 갈 이유가 있는가라는 거죠. 이 질문에 확실한 예스가 나오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는 희망퇴직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은행은 발전되고 있는 AI 시대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더더욱 인력이 필요 없는 산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산업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건데요. 예전에 은행은 사람이 많을수록 안전했습니다. 지금 은행은 반대이죠. 사람이 많을수록 비용이 들고 리스크가 커지고 의사결정이 느려집니다. 지점 하나만 줄이면 40명에서 50명이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앱 하나만, 은행에 어플 있죠? 어플 하나만 개선하면 수십만 명이 커버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40대 창구 인력, 관리 인력은 확장 자산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고정비가 되어버리는 거죠. 쉽게 말해 뉴스에서 말하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산업적 인력 구조 조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AI가 어떤 일자리를 없앤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은행 희망퇴직에는 왜 40대가 대상인가? 그 세 번째 이유로는 바로 이런 가속화되는 AI 시대로 인하여 40대들은 더 이상 은행의 미래에는 자리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미 이런 상태로 흘러가고 있지만 은행이 앞으로 더 그리고 미래에 이제 좀 더 많이 그리고 있는 세상은 이럴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자동화하고 모든 것을 AI로 대체하고 싶어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뭐 창구 상납은 AI로 자동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뭐 대출이나 보험금 심사 등과 같은 것 또한 AI 알고리즘으로 처리하는 거고 또 이런 AI를 관리할 수 있는 소수 정예 멤버만 남겨놓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50대도 남아있지만 나중에는 글쎄요 누가 남아있을지 은행에는 소수 정예의 프로그래머만 AI를 관리하는 프로그래머만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구조에서 필요한 건 오래 일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구조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문제는 40대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은행이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거. 그게 핵심이다라는 거죠. 은행이 바뀐 겁니다. 그래도 기업이 40대를 내보낼 때 드는 감정은 50대, 60대보다는 좀 덜 미안하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40대는 50대에 비해 그나마 새 출발, 즉 재취업을 할 수 있는 나이이기도 하기 때문이고요. 무언가 새로운 창업을 할 수 있는 나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회사에서 나갈 수 있는 마지막 연령이 40대다라는 건데요. 이건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아직 재취업이 가능하고 창업을 시도할 체력도 있고 자녀가 완전히 독립하지도 않았습니다. 기업은 알고 있죠. 50대 후반은 조금 내보내기 어렵고 30대는 분명히 조직에 필요하고
그래서 가장 무난하게 선택지를 제시할 수 있는 나이가 40대라는 것이죠.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은행이라는 산업이 40대를 오래 안고 갈 수 없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회적 현상들은 성실하면 오래 간다는 공식이 이제는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40대는 인생에서 가장 역설적인 시기 같아요. 소득은 가장 높고 지출은 가장 많고 선택지는 가장 줄어드는 시기. 이 시기에 필요한 건 불안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자세일 겁니다. 그럼 40대가 된 직장인이라면 나올 준비는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40대 직장인이라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생존 전략은 몇 가지가 될까요? 약 3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요 3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많은 40대의 문제가 오래 한 곳에서 일하면 전문성이 있다라고 느낍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나는 15년간, 예를 들어 은행에서 15년간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문장은 회사 안에서는 되게 강력해 보이지만, 회사 밖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직함이 아니라 기능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여신팀 차장이었다면 이것을 여신팀에서 오래 일했던 사람으로 부각시키고 바라보지 말고 내가 중소기업 재무 구조를 보고 부실 가능성을 선별하던 사람으로서 내 자신을 바라봐야 할 겁니다. 그래야 커리어를 밖으로 조금 표출할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조금 안타까운 일인데, 자신이 어떤 큰 기업에서 본점에서 근무를 했다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내세우는 분이 가끔 계십니다. 거기에만 젖어 있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재취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 이하로는 기준을 낮춰서 재취업을 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나이만 한 해 두 해 먹고 돌고 돌아서 어쩔 수 없이 마음이 가지 않는 재취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자꾸 어느 기업, 어느 위치에서 일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빨리 잊어버리고 새로운 취업에 맞는 리스크 기준을 좀 만들고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자신을 맞춰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40대에 희망퇴직을 당해도 저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걸 못하면 회사가 사라지는 순간 자신의 정체성도 같이 사라진다는 점 조금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내가 회사에 몸담고 있는 조직, 이 회사 안의 커리어를 자꾸 회사 밖의 언어로 번역하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걸로 해석하는 습관을 좀 들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같이 계속 나는 이 조직의 어느 팀장에 썼다, 어느 이 팀에서 어떤 것을 관리 자문했었다 라고만 잊지 말고, 어떤 내용을 중점으로 관리 자문을 하고 내가 어떤 내용을 중점으로 마케팅을 했었는지를 오히려 좀 디테일하게 밖의 언어로, 사회 언어로 조금 표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나의 개발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생존 전략으로는 현금 흐름을 미리 만들자라는 건데요. 월급에. 사실 이 이야기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나 에세이만 보더라도 지겹게 들었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은 됩니다. 바로 직장에서 나오고 싶다면 미리 월급의 현금 흐름을 만들자라는 건데요.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간단하면서도. 근데 이 얘기를 조금 오해해서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현금 흐름을 만들자라는 게 단순히 지금 본업 외에 투잡, 수리잡을 해서 수입을 늘려라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반만 맞다라는 겁니다. 투잡, 수리잡을 할 필요는 있지만 이것을 단순히 내가 투잡, 수리잡을 해서 수입만 늘려라라고 해석을 하면 오해하는 겁니다. 이건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회사를 나중에 자의로 퇴사를 하든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을 하든 간에 결국 미리 만들어 놓은 현금 흐름이나 나의 주수입원이 되게 하는 것을 조금 목표로 하자라는 겁니다. 때문에 현재 월급 외에 투잡, 수리잡도 좀 좋지만 단순히 일만 늘려서 조금 더 벌어라 라고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아도 좋으니 반복되고 예측 가능한 부수입원을 만들자라는 거죠.
세 번째, 40대 직장인이 준비해야 할 생존 전략으로는 바로 재취업에 목표를 하지 말고 나의 재포지셔닝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40대가 가장 많이 실패하는 이유가 저는 어떤 젊은 사람과 같은 체력으로 같은 자리에서 경쟁하려고 하는 게 조금 실패 이유가 큰 것 같습니다. 이건 게임이 아니죠. 연봉도 체력도 유연성도 모든 면에서 조금 불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40대가 가진 어떤 40대만의 무기, 강력한 무기로 좀 승부를 봐야 되는 거죠. 40대만이 가진 강력한 무기는 딱 하나 있죠. 그건 바로 맥락을 읽어내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이 구조가 만들어졌는지, 어떤 선택이 실패했는지, 어디서 문제가 터지는지를 읽어내는 능력은 분명히 그 조직 내에서 젊은 세대보다 탁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경험을 쌓아와서 40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40대가 어떤 조직에서 팀장을 많이 맡고 있는 이유도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젊은 사람은 기술을 조금 이렇게 빠르게 배운다고 하지만 40대는 어떤 실패 패턴을 되게 잘 파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40대 포지션이라면 조금 바뀌어야 되는 게 계속해서 본인이 실무자나 실행자 역할로서 조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거나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성사가 되지가 않고 뭔가 승부에서 이길 수가 없죠. 이제는 40대 이상 관리급이 됐다라면 판단자나 아니면 뭐 조정자, 조력자 역할로서 계속 포지셔닝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나만이 잘할 수 있는. 그게 그렇게 해서 이제 조직에 기여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자리를 바꿔서 잡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잘하는 것, 본인의 단점, 분석하고 파악해서 계속해서 개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40대가 되어서 뭔가 희망퇴직이나 전년퇴직, 뭐 희망퇴직이죠. 퇴직이나 해고를 당해서 재취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위치에 놓인다면 이런 재취업에만 목숨 걸고 다시 할 게 아니라 나의 장점과 단점을 조금 재포지셔닝을 해서 재취업으로 시도를 해야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감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40대가 되면 이제 뭐 젊었을 때 20, 30대 처음 사회초년생 때처럼 열정이 많을 때처럼 뭔가 내가 없으면 일이 돌아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으면 의사결정이 조금 더 빨라지게 해줄 수 있다. 수월해지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은행 40대 희망퇴직 뉴스의 본질은 은행이 나쁘다가 아닙니다. 산업 시스템의 변화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자라는 거고 이들은 또 사람이 대체 못할 정도로 생각보다 더 빨라졌다라는 겁니다. 속도가. 그래서 이제 살아남는 사람은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라 빨리 적응한 사람도 아니라 스스로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문에 스스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재포지셔닝 작업이 좀 필요하고요. 자신의 장점을, 자신의 자체를 객관화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의미를 좀 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희망퇴직 40대.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사실 이 기사로 본 거는 은행 희망퇴직 40대라고는 하지만 사실 은행이 너무하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하지만 이건 문제의 절반만 본 거고요. 은행은 나쁜 선택을 한 게 아니죠. 사실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은행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깨달아야 될 것은 결국 기업, 조직, 이런 조직은 감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충성도도 성실함도 결국 숫자로 환산된다라는 건데요. 은행이 40대를 희망퇴직 대상으로 본다는 건 어쩌면 이런 뜻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을 오래 쓰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건 은행을 욕할 것이 아니라 구조가 다른 업계로도 번질 거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은행은 항상 먼저 움직이지 않아요. 사실 가장 좀 보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왔던 집단이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움직이는 곳인데 그런 은행이 40대를 건드렸다는 건 이미 다른 산업에서는 그보다 더 이른 변화가 진행 중일 수 있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이 뉴스의 핵심은 은행원 희망퇴직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이건 대기업, 공기업, 전문직도 속할 수 있고요. 중견기업 등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조직, 회사 안에서의 나는 언제든지 교체 가능하다라는 사실. 이제 선택지는 두 개뿐입니다. 첫 번째,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버티면서 다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변화를 인정하고 내가 가진 능력을 회사 밖에서도 통하도록 계속 가꾸는 겁니다. 40대는 늦은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버티기엔 가장 위험한 나이죠. 희망퇴직은 실패가 아닙니다. 타이밍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퇴직이 아니라 퇴직 이후의 구조이죠. 돈이 아니라 다시 월급이 나올 구조를 만들어 두었는가? 이 질문에 답이 없다면 퇴직금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만은 좀 하고 싶은데요. 회사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단지 여러분의 노동을 일정 기간 구매했을 뿐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냉정하게 좀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비로소 자신에게 선택권이 생기기 시작할 건데요. 은행 40대 희망퇴직 뉴스는 위기의 신호가 아닙니다. 지금 반향을 틀 수 있는 마지막 알림음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알림음을 끄고 살지 활용할지는 각자 여러분의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희망퇴직이든 정년퇴직이든 무슨 퇴직이든 간에 이 퇴직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떤 불안감이 있는데요. 여기에 너무 단어의 워딩에 매몰되지 마시고 본인의 나이대에 맞는 새로운 출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